일반 물리 1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시작을 잠깐 했는데 매그네틱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찾아보니까 렉처 7번째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은 전하들을 끌어모으는데 한 일로 거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하를 예를 들어 포인트 차지 두 개다.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 하나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포인트 차지 두 개를 이렇게 모으는데 일을 해야 되죠. 힘이 청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뚫고 그 힘을 반대의 힘을 줘가지고 그 청력에 반대의 힘을 줘서 얘를 가까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일렉트릭 에너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얘가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렉트릭 에너지를 필드로 표시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건 이제 우리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도 역시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는 방금 얘기했듯이 쿨롱 힘, 전하들 간의 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그게 안 돼요.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은 매그네틱 필드하고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수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류들을 움직이는 전하들을 모은다고 칩시다. 또는 이제 커런트 룹을 그러니까 회전하는 전류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하나의 전류가 어떤 이제 움직이는 차지가 다른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받는 힘은 항상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매그네틱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고요. 일단 답부터 쓰면 패러데이의 법칙에서부터 와요.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포스 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패러데이의 법칙이 에너지를 줄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그러니까 전화 하나만 생각을 해요. 일단 전화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돌고 있는데 전화가 돌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특정한 순간만 생각을 하죠. 특정한 순간에 얘가 어떤 속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전하를 갖고 있고 얘가 어떤 속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전류나 아무튼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인듀스를 시켜요. 그래서 얘가 이 전하가 갖게 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매그네틱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우리가 E의 B라고 하고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얘가 1이에요. 1과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내가 집어넣는 거죠.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 이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그네틱 필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어디서 일이 나오느냐? 매그네틱 필드 일단 이거부터 씁시다. work to establish.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인가하는데 하는 일이죠. in the system. 자, 근데 매그네틱 필드 자체는 여기에 일을 하지 않고요. 매그네틱 필드를 그러니까 인듀스를 하려면 매그네틱 필드를 이제 0에서부터 어떤 값으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from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매그네틱 필드가 0에서부터 어떤 값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벡터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를 인가를 하려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작동을 해. 왜냐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가 되는데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결국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다른 말로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쵸? 이걸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이 전하가 이만큼 이동을 해요. 전하가 이만큼 이동을 할 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dw라고 쓰고요. dw는 dr에다가 f를 해줘야 되는데, 요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렉트릭 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일렉트릭 폴스가 있는데 일렉트릭 폴스와 를 상쇄시켜주는 힘을 가해야 되죠. 그래야 얘가 일정한 어떤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상쇄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값은 얼마냐면은 Q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값을 붙이면 되죠. 정확히 반대되는 힘을 해야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얘가 가속이 돼 버려니까 가속이 되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얘 1이 마이너스 Q에 dr 도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파워가 뭐예요? 파워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라고 쓰고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Q에 dt분의 dr인데 이게 다름 아니라 속도죠. 우리가 이렇게 쓰고 다름 아니라 속도죠. 도트 2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R 도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의상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한 변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속도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가 아니라 얘가 이제 전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화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류 분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응? 어떤 전류 분포를 만들어내는데 임의의 위치에서 이제 전류 덴시티가 있겠죠. 임의의 차지 덴시티를 우리 생각을 하면 얘가 파워를 Q 대신에 우리가 이 JR이 있고 사실 우리가 차지 덴시티 있죠. Q 대신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죠. D3승 X 그죠? 자, 근데 이건 뭐랑 같으냐? 여기다가 우리가 Q에다가 R 도트를 곱한 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R 도트를 곱하면 이게 다름 아닌 요 값이 속도에다가 전하 밀도를 곱한 게 이게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류 밀도가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워를 여기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에 J 도트에 2에 D3승 X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고리형 그냥 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고리형 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전류가 일정을 하니까 I가 튀어나오고 면적분을 하나 해주면은 여기 볼륨적분이 선적분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 이제 면적분이 이미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E 도트 DL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뭐 어디로 향했는지 모르지만,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름 아닌 얘가 기전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기전력 곱하기 전류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기전력 인덕턴스로 다시 쓰면 우리가 인덕턴스로 우리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을 기전력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L I 쓰고 DT분의 DI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파워고, 자, 그럼 일은 뭐예요? 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여기 전체 일은 인티그랄의 이거의 전체 파워를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떤 전류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뭐 그냥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쓰면 되고, 이렇게 갖고 커런트를 이제 0에서부터 이제 흘려주기 시작할 때 얘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매그네틱 에너지가 되고요. 또는 커런트가 갖는 에너지가 되고요. 자, 이거를 쓰면은 이게 L은 뭐 상수니까 앞으로 보내고요. I에 DT분의 DI를 쓴 다음에 다시 DT를 해야 되니까 이건 L에 I에 I DI. 이거 다른 변수를 씁시다. 여기 0부터 I까지 쓰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0에서부터 I까지 올릴 때 얘가 하는 일, 필요한 일, 시스템이면 해줘야 되는 일, 이게 결국은 이 시스템에 갖는 에너지가 되고요. 이건 다름 아닌 2분의 1의
Li 제곱. 이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커런트 I가 갖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운동 에너지랑 상당히 유사하죠.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매스를 쓰고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면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똑같죠. 이건 이 얘기는 나중에 회로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류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인덕턴스하고 관계가 있죠. 인덕턴스가 마치 입자의 질량처럼 행동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전류가 있는 곳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도 있으니까 그 앙페르 법칙이나 뭐 비어사발의 법칙이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도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유도는 사실은 그 물리학 전자기학에서나 할 이야기 내용이고요. 일반 물리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벡터 캘큘러스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솔레노이드를 생각을 해요. 솔레노이드의 특성이 뭐냐면 솔레노이드를 예로 해서 우리가 구할 텐데 솔레노이드의 특성은 마그네틱 필드가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그림을 안 들고 왔는데 잠시만. 자, 이거를 가져와서 복사. 그 솔레노이드에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미 구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기 기억을 하시고 자, 솔레노이드를 예로 들면 요거의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뮤 제로 상수에다가 이게 단위 길이당 곱한 개수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이게 솔레노이드 내부에 마그네틱 필드가 되고 밖에선 0이고요. 충분히 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보인 거예요. 단면적에다가 단위 길이당 감은 개수의 제곱에다가 길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렉처 15번을 보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방금 구했듯이 우리가 2분의 1의 인덕턴스에다가 전류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쓰면 2분의 1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전류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전류의 제곱인데 전류의 제곱은 요걸 이용을 하면 거꾸로 전류 대신에 뮤제로 n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뮤제로 이 n은 이렇게 위아래 지워지고 제곱이. 자, 그래서 남는 게
2배의 뮤제로의 1에다가 b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AL인데 요건 뭐냐면 부피죠.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으니까 솔레노이드의 부피란 말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뭐냐면은 요게 2배의 뮤제로분의 b제곱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단위 부피당 에너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 매그네틱 에너지의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이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당연히 이게 유용하지만 매그네틱 필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in general. 이걸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금방 알 수가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킷을 잠깐 할 건데요. 뭐 LC 회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킷을 중고등학교 때 잠깐 다루긴 해요. 뭐 오음의 법칙 이런 거. 사실은 이게 프랙티컬하게 중요하기도 한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못할 거고 오늘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못 끝내도 다음 시간 앞부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유닛 뭐의 유닛이냐면 단위 인덕턴스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인덕턴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뭐 뮤추얼이든 뭐 아니면 셀프 인덕턴스거든. 셀프 인덕턴스를 생각하면 이게 어쨌거나 커런트하고 플럭스의 관계죠. 매그네틱 플럭스의 관계고 총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 전류가 이만큼 흘렀을 때 얼마만큼의 매그네틱 플럭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인덕턴스고요. 물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인덕션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인덕션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순전히 지오메트리에만 의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단위를 보면 단위가 어떻게 돼? 이거의 단위는 자, 뭐 각각 이렇게 씁시다. 이거의 단위가 뭐였냐면은 이게 매그네틱 플럭스니까 매그네틱 필드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매그네틱 필드의 단위는 테슬라 우리가 이미 했죠. 뭐 테슬라는 또 다른 걸로 우리가 뭐 암페어랑 뭐 뉴턴이랑 뭐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단면적을 해야 되니까 미터 제곱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런트는 우리가 암페어, 그렇죠? 1초당 1쿨롱을 흐르는 암페어가 되겠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덕턴스의 단위는 테슬라 미터 제곱 암페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테슬라 미터 제곱
나누기 암페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 헨리라고 불러요. 헨리, 앙리, 헨리. 자, 이게 헨리가 인덕턴스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물론 SI 유닛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쓰는 모든 단위는 SI 유닛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서킷을 잠깐만 할 건데, 일렉트릭 서킷. 자, 이제 전자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물론 자세히 전자공학과 같은 내가 좀 몇 시간 했을 텐데 전자공학과는 아니고 재료공학과니까 간단히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만. 주로 LC 서킷을 다룰 거죠. LC 서킷을 다룰 것이고요. L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LC 서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L하고 C가 있는 거예요. L은 방금 배웠듯이 인덕턴스고요. C는 예전에 일렉트릭 포스에서 배웠던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에 대해서는 이제 렉처 7 7번째 강의에 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떤 가장 간단한 외부 원래 실제 상황에선 외부 소스가 전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다 무시하고 어떤 회로가 있어요. 어떤 회로가 있고 이거를 그림을 살짝 그려봅시다. 뭐가 있냐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지우고, 자, 여기에 커패시턴스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쓰죠. 축전판처럼 판을 이제 우리가 기호화한 건데 C를 이렇게 심볼을 쓰고요. 인덕턴스는 실제로 코일을 쓰기 때문에 코일을 이렇게 심볼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L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물론 가만히 냅두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얘를 살짝 초기에 실제 상황에서는 파워가 있어야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의 영향은 지금 우리가 초기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용수철을 처음 진동시키는 것만 생각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일단은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초기에 어떤 전류를 살짝 흘려줬다고 하면 파워를 넣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전하가 이렇게 쌓이든지 하겠죠.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하가 쌓이니까 볼티지 드랍이 있고 볼티지가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 건너갈 때. 근데 얘가 여기서 볼티지 드랍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티지가 얼마 값이었다고 하면은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계속 V0여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각 지점에서의 전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볼티지가 0이어야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또 얼만큼의 볼티지 드랍이 있냐면은 마이너스 여기 인덕턴스 때문에 이런 볼티지 드랍 기전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커런트가 변하는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볼티지 드랍이 생기죠.
그냥 커패시턴스에서 얼만큼 생기냐면은 C분의 Q만큼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결과적으로 볼티지 드랍을 우리가 델타 V라고 합시다. for a loop.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C분의 Q에다가 빼기를 다시 마이너스에 L dt분의 di equal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양변을 미분을 해요. 양변을 미분을 하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 얘는 C분의 1에 dt분의 dq하고 더하기 L에 얘를 두 번 미분한 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하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커런트라고 부르죠. 이게 커런트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냥 C분의 I에다가 더하기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했어요. 쏘리 지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I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dt분의 dq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죠. C분의 q에다가 더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q 하고 L equal 0.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스타라고 합시다. 자, 이걸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 좀 이따 다시 이야기로 하고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는데, 자, 이 회로가 갖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커패시턴스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커패시턴스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U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렉트릭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에너지는 인덕턴스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커패시턴스가 갖고 있고 얘는 인덕턴스가 갖고 있죠. 좀 전에 했듯이. 자, 이 값이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죠. 일정, 콘스탄트, 상수일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관계가 없이 시간에 보존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일렉트릭 에너지는 우리가 그 렉처 7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유도를 했었어요. Q제곱. 그 다음에 이 매그네틱 에너지, 인덕턴스가 가지는 에너지는, 커패시턴스가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도를 했고, 인덕턴스가 가지는 에너지 오늘 우리가 했죠. 2L분의 L에 I 제곱인데 I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죠. dq의 제곱. 그렇죠? 얘가 상수다 이거죠. 보존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사실은 뭐랑 유사하냐면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한데 용수철 있죠? 용수철과 아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용수철의 그 물리학에 대해서 1학기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이게 안 배웠으면은 배웠어요. 뭐 원에서 스킵하지 않았으면 배웠을 거고 분명히. 얘가 이제 평형으로부터 어떤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 시프트가 돼 있을 때 여기 평형 예를 들어 평형점이 있다고 칩시다. 평형점이 원래 이렇게 있고 평형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시프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시프트한 양이 우리가 x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일단은 그 2분의 1의 그 K의 X 제곱 있죠. 이게 탄성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있죠. 2분의 1의 M의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뭐냐면은 X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미분한 게 되죠. 얘가 얼마? 이게 콘스탄트죠. 얘가 이제 일정한 얘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이 형태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요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으냐면은 x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x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서 변수가 이쪽에서는 q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질량부터 여기서의 용수철 상수가 이쪽에서는 c분의 1이 되죠. 1/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질량이 여기 인덕턴스로 하면 완전히 똑같아지죠. 자, 이걸 염두에 두면은 문제가 쉬워지는데, 당연히 방정식도 똑같아지고요. 아무튼 방정식 여기서 바로 구하면 뭐 하냐면은 양변을 미분을 해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시간에서 미분을 하면 변수는 q니까 q를 미분을 하면은 2q가 나오죠. q 제곱을 미분하면 근데 q 제곱을 미분을 했으니까 그 c분의 q가 한번 튀어나오는데 다시 여기다가 q를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미분의 방식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요걸 그냥 어떤 dt분의 dq를 어떤 y라고 할까요? y 제곱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y 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나오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l하고 dt분의 dq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dt분의 dq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미분하는 방법 혹시 모르면은 이걸 기억을 하면 돼요. dt분의 d에 ft면 상관없는데 f의 펑션 f의 x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x를 t에 대해서 해주면 된다. 이런 일반적인 그 연속 체인 룰 같은 거죠. 연쇄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dt분의 dq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 얘는 그냥 나눠지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분의 q
더하기 L에 Q에 두 번 미분한 거는 0이 되고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정확히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죠. 앞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 그대로 우리가 유도가 됐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스타라고 붙이고요. 자, 이 방정식은 사실은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Q 더하기 LC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t 제곱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더 일반적이니까 d 제곱 q 이걸 먼저 쓰고 더하기 LC분의 1은 한 다음 q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좋은데 이상적인 좋아진 동작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게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아까 그 용수철 문제 있잖아요. 얘가 오메가 제곱에 x 이렇게 쓴 다음에 는 0. 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용수철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면 정확히 이렇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방금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풀면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오메가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의 솔루션이 어떤 상수에다가 사인 또는 코사인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오메가 t에 플러스의 어떤 상수 뭐 위상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솔루션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왔다 갔다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초기에 어떤 값을 가졌다. 어떤 값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동을 할 것이냐 하면은 뭐 초기 조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시간축이고요. 시간에 대해서. 아니 시간. 요거는 시간이고 요건 위치고. 자,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이때의 한 주기가 이 한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 한 주기가 결국은 오메가분의 이 한 주기가 정확히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은 한 주기라고 하는 건 여기서 t 이퀄 0에서 t만큼 흘렀을 때 오메가의 t가 딱 2파이가 되는 지점을 한 주기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는 물론 2파이의 루트에 n분의 k를 뒤집은 거니까 m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이 방정식을 우리가 알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q라고 하는 놈이 어떤 초기 값, 앰플리튜드에다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제로가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그 1 나누기 LC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걸 뒤집은 다음에 그 오메가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2파이에다가 루트 LC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요 그래프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쓰고 요게 뭐냐면은 그냥 Q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요 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요 회로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따져보면, 자, 이게 초기 자극을 어떤 식으로 줘갖고 하면은 이게 전하가 인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압이 생기는데 그 전압에 의해서 이 코일에 다시 전류가 바뀌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 영향을 줘서 이 전하는 플러스가 됐던 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하가 진동이 일어나고 전류도 진동이 역시 일어나는 거고. 전류는 물론 이거의 미분치니까 전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될 이런 방식으로 요거를 살짝 쉬프트 시키면 될 건데,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물론 똑같은 값을 가질 이유는 없지만 이게 전류값이 되는 거죠. 이게 전류값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